반갑습니다. 파란 리본 TV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코너입니다. 말 그대로 다 큰 자녀, 최소 10살 이상 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4번째, 먹던 햄버거를 맛이 없다고 쓰레기통에 확 처박아 버린 아이.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아이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의 하소연이었습니다. 햄버거를 사온 아이, 햄버거를 먹다가 그것도 깨작깨작 먹다가 기어코 쓰레기통에 확 처박아 버리면서 더럽게 맛없네 그러면서 불평을 하더라는 거죠. 이 맛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먹던 햄버거를 쓰레기통에 확 처박아 버리는 그런 아이, 그러면서 도리어 미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고 도리어 화를 내고 막 성질을 있는 대로 내는 그 아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면서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진짜 아이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자, 근데 그 아이를 어릴 때 뭔가 좀 예민하고 잠자리도 예민하고 주변 환경도 아주 예민해서 정말 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정말 조심스럽게 아이를 위해서 잘 좀 대해주고 환경도 맞춰주고 충분히 이렇게 부모는 보살핌을 잘 제공했는데 도대체 왜 그런가 모르겠답니다. 지금은 벌써 부모의 키와 몸무게를 능가했고요. 이미 뭐 외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부모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그래서 함부로 다루지도 못하겠고 완력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데, 이 감당 못할 아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게다가 이 아이는 입만 열면 불평이고 쌍욕이고 자신을 향해서는 비하하고 비관하고 자기를 폄하하고 혹은 세상을 향해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은 다 썩어 문드러졌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은 다 죽여 없앨 놈들이고 세상은 불합리와 부조리로 가득 차 있고, 자, 이런 말만 계속 쏟아댑니다. 이 아이가 지금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병원을 다녀오라고 했더니 부모가 여건이 안 돼서 태워줄 여건이 안 되니까 네가 대중교통으로 다녀와라 라고 했더니 아이는 천한 것들이 타는 그런 것들을 나보고 타라 그런다고 그러면서 아이는 도리어 성질을 내고, 이미 고2면 다 어른 되었고 외관상 바깥에 나가면 어른하고 전혀 체격적으로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이 부모는 이 자녀를 어떻게 대할까 늘 고민하고 있는 차이였는데요. 도대체 이 햄버거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아이, 뭘 해야 될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햄버거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이런 경우, 자, 음식을 만드는 사람,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뭔가 레시피를 개발하던 사람이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 모든 음식들을 다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 분량만 해도 아마 트럭으로 몇 톤은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들은 뭔가 음식의 레시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완벽한 맛을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했다면 이것은 일종의 투자의 개념이고 완벽을 향해서 가는, 완벽의 충동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의 열정과 노력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개연성이 있고 그렇게까지 했다면 이 사람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고 완벽한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많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까지 했다면 그 사람이 열정을 높이 사서 우리는 아마 그 식당을 애용할 건데요. 맛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처박았다라는 이 말은요, 이 음식에 대한 모독이고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음식을 먹을 자격을 박탈했다는 거죠. 자,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것을 저는 풍요의 저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또는 이만불의 저주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일단 이 풍요의 저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온 세상이 지금 정지되어 있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부터 많은 한국 사람들을, 특히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수많은 자녀들을 감염시켰던 풍요의 저주 바이러스입니다.
일단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늘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억울해하고 그리고 외부를 향해서는 냉소주의를 표명을 하고요. 늘 또 자신은 무기력과 무능감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상은 2만 불의 저주라는 이 풍요의 저주라는 말은 국민소득 GDP가 2만 불 넘어가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기현상인데요. 이 GDP가 2만 불 이전에는 돈이나 외모나 집이나 뭐 아파트나 자동차나 학력이나 이런 외부의 조건들이 행복의 조건이 되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역할을 주고 해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조건들이 2만 불을 딱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이 경제학자는 7,000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학자마다 기준은 약간씩 다르지만 돈은 외부의 소유는 물질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만 도움을 주지 그 이상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건데 자, 그런 면에서 이 풍요의 저주 바이러스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은 아주 쉽게 걸리지만 그 이전 세대, 즉 부모 세대는 이 저주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면역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즉 가난과 부족함과 모자람에 대한 그 시절을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의 풍요가 얼마나 풍요인지를 알 수 있고 느끼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 특히 우리나라 한국은 1990년대에 2만 불을 넘어섰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 입장에서는 풍요 속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풍요라는 사실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래서 와 닿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인정할 만한 그 무엇도 없고 도리어 불만만 가득 차고 게다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복병을 만나서 자신과 누군가를 비교를 하면서 늘 이렇게 폄하하고 자신의 부족을 한탄하고 외모를 한탄하고 능력을 한탄하고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레벨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를 비하하고 걸핏하면 죽겠다, 뭐 죽어버리겠다 혹은 죽여버리겠다 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풍요 속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정작 풍요를 모르는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풍요의 환경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자, 아이가 먹던 햄버거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그 사실에 부모는 화를 내도 정당합니다. 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고요. 그 아이는 밥을 먹을, 햄버거를 먹을 자격을 스스로가 박탈시킨 겁니다. 밥 먹을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밥 제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 본들 뭐 몇 끼가 되겠습니까? 기껏 하루 정도만 해도 하루 정도만 밥을 굶겨도 충분히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밥 먹는 게 중요한지 음식에 대한 태도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자녀는요 굶겨도 무방하고 기본적인 권리들 집에서 당연히 누려왔던 그 모든 권리들을 다 박탈시켜도 괜찮습니다. 용돈을 박탈시켜도 괜찮고 방에 대한 권리를 다 박탈시켜도 괜찮고 또 방학이나 이럴 때 수고를 동반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용돈도 박탈시키고 어떤 일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도록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바도 시켜봐야 되고 필요하면 14박 15일짜리 국토순례대행진이라든지 무슨 해병대 캠프라든지 그런 즉 수고를 경험할 수 있고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고 모든 조건이 편리하지 않은 불편한 장소로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자, 이런 것들은 해결 변정법에서 보면 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해결 변정법은 반, 합의 원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발을 정자, 정으로만 살아온 사람은 반을 경험하지 못할 때 통합된 사고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즉 그러니까 아이들은 풍요의 저주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은 통합된 사고를 갖지 않았다. 그것은 정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이고 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1차 탄생과 2차 탄생, 엄마를 통한 1차 탄생과 아버지를 통한 2차 탄생이 있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엄마를 통한 사랑이 1차 사랑이고 아버지를 통한 사랑이 2차 사랑이다.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그래서 늘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엄마를 통한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정성과 돌봄과 애착과 이런 걸 통해서 아이는 자존감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고 굿셀프를 형성한다. 이게 엄마를 통한 사랑이었고요. 그럼 2차로 아이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분리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 아이는 유능한 존재가 돼야 되고 자기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적절한 좌절 경험을 통해서 심리적 내성을 가져야 되고 능력을 가져서 세상에 겉들이 나갈 수 있는 즉 무대 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1차 탄생은 엄마를 통한 자존감이란 말을 썼고 2차 탄생은 자기의 능력을 바탕에 둔 자기 효능감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은 어릴 때 엄마를 통한 이 극진한 사랑, 정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반을 경험해서 통합된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풍요의 저주에 걸린 아이들은 반을 경험해서 통합된 사고로 갈 수 있어야 되죠. 햄버거를 처박는 아이는 정으로만 살았던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만 받았던 아이들, 그래서 왕이 되어서 폭군이 되어버린 그런 아이들이고 이 아이는 폭군도 반정에 의해서 물러나기도 하고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반으로 밀려나서 나중에 통합된 사고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새로운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낸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